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비싼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도 입 냄새가 사라지지 않거나 매년 감기약을 먹어도 목감기가 반복되는 경험. 혹시 이런 문제들이 단돈 몇백 원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84세인데 충치도 없고 잇몸도 건강해요. 치과에서 칭찬받았어요. 치아 관리 정말 잘했다고요? 박순자 할머니의 이 말씀에 처음엔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비결이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소금물 가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에서 42년째 진료를 해온 이비인후과 전문의 닥터 김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만난 환자분들과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소금물 가글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득력 있는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을 6가지 핵심 실천법으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싼 약도 특별한 치료도 아닌 단돈 몇백 원짜리 소금으로 입안 문제, 감기, 심지어 비염까지 개선된 사례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소금물 가글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누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소금물 가글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 과학적 원리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간과하기 쉬운 건강 습관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76세 이영자 어르신은 매년 목감기와 인후통으로 병원을 자주 찾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기를 반복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평생 이렇게 약 먹으며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에 대답하며 권했던 것이 바로 소금물 가글이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1번, 잠자기 전에 1번이면 됩니다. 처음엔 고개를 갸웃하시던 어르신이 일주일 뒤엔 웃으며 오셨습니다. 이번엔 목이 아플 듯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지 않고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그 어르신은 그 후로 3년간 병원에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변화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소금물 가글의 과학적 원리.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됩니다. 소금물은 우리 몸의 체액과 유사한 0.9%의 농도를 유지하면 삼투압 작용을 통해 인후 점막의 부기를 줄이고 염증 물질을 씻어냅니다. 실제로 헬스조선이나 의료 포털 하이닥 등에서도 소금물 가글이 감기나 인후염 초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반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의 힘은 목뿐 아니라 구강 건강 전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입안은 하루에도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단 음식을 먹거나 양치를 게을리하면 산성 환경이 조성되면서 충치균이 활발히 번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런 산도를 중화시켜 충치가 생기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세계 치의학회지 등에서도 구강 내 pH를 중화시키는 것이 충치 예방의 핵심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물은 면역 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며 입안의 점막을 보호하고 침 분비를 자극해 세균 증식을 억제합니다. 이 점은 특히 고령층에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속이 마르기 쉬워 세균에 더욱 취약해지거든요.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입이 개운해요. 감기가 올 듯 하다가 안 와요. 치과도 예전보다 덜 가요. 그 말씀들이 진료실에서 들려올 때마다 약이나 시술보다 중요한 게 결국 습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바른 소금물 농도와 사용법. 그렇다고 아무 소금이나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따뜻한 물에 잘 녹여 사용하세요.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해 구강이 마르고 너무 싱거우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특히 아침에는 자는 동안 입안에 증식한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잠들기 전에는 야간 침 분비 감소로 인한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리식 염수를 활용한 가글도 많이 권장됩니다. 0.9% 농도 그대로 정제된 생리식 염수는 편리하면서도 위생적이라 바쁜 분들에게 추천할 만합니다. 다만 시중에서 파는 보존제가 들어간 제품이 아닌 약국에서 판매되는 일반 의약품 생리식 염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은 우리 몸의 관문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가장 먼저 지나가는 길목이기도 하죠. 이 입안을 하루 2번 따뜻한 소금물로 씻어내는 것, 그 습관 하나가 면역력, 구강 건강, 나아가 일상 전체의 활력을 지켜줍니다. 단돈 몇백 원, 몇 초의 시간이지만 그 결과는 수십만 원의 진료비, 수개월의 고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습관이 병보다 강하다는 걸 많은 환자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입안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종종 이런 반응을 듣습니다. 입안이 좀 지저분하다고 해서 큰 병까지 생기겠어요? 충치나 잇몸병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전신 건강과 연결된다고 하면 대개는 고개를 갸웃하시죠. 하지만 저는 수십 년 진료를 하며 입속 세균이 심장과 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69세 남상도 씨는 꾸준히 내원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늘 입냄새를 걱정하셨고 잇몸에서 피가 난다며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양치도 성실히 하셨지만 항상 입안이 불쾌하다고 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그 후 진료실에 다시 찾아오신 남상도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혈관이 망가졌대요. 혹시 입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입속 세균은 단순히 충치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잇몸 속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염증이 쌓여 심혈관계 질환이나 뇌혈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특히 진지발란스균이라는 치주염 원인균은 치매 환자의 뇌에서도 발견된 바 있으며 이 균이 뇌로 이동할 경우 염증 반응을 일으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헬스조선, 하이닥 등에서도 이 내용이 반복해서 소개되며 입속 건강이 전신 건강의 출발점이라는 의학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입냄새나 잇몸 피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 증상은 단지 입의 문제가 아니라 몸 안 어딘가에 조용히 퍼지고 있는 염증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강 세균과 전신 질환의 연관성. 입속 세균은 실제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강위생은 단순한 청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과 순환계의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이 방어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입속 점막도 얇아지며 세균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사이 침 분비량이 거의 멈추는 시간에는 입속이 세균의 온상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와 자기 전입니다. 이 두 순간에 소금물 가글만 하셔도 세균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의 예방 효과. 가글은 입안의 산성도도 낮춰줍니다. 세균은 산성 환경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하지만 따뜻한 소금물은 입속을 중성에 가깝게 만들어 주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염증을 유발하는 부위의 부기를 줄이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작용도 함께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결과 하루 2번의 소금물 가글만으로도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가 완화되고 목감기나 비염 증상이 덜해졌다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중엔 80세를 넘긴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 중 다수는 병원을 찾는 횟수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그게 무슨 약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약은 증상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소금물 가글은 원인을 막아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은 비싼 구강청결제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알코올이나 계면활성제 성분이 있어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구강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물은 자연 그대로이며 부작용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특히 정제 소금이나 천일염을 사용해 따뜻한 물에 희석해 가글하면 비용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이 됩니다. 입안은 우리의 건강을 비추는 창입니다. 그 작은 입속의 환경이 우리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지키며 면역 체계를 지켜내는 시작점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소금물 가글이 내일의 병을 막는다면 지금 이 순간 그 한 모금의 따뜻한 물을 입안에 머금는 일은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소금물 가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타깝게도 진료실에서 마주치는 분들 중엔 매일 가글을 하는데 효과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잘못된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계셨습니다. 63세 정연자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이분은 잇몸이 약하고 입냄새가 심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 매일 소금물 가글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충치는 여전히 생기고 입냄새는 도무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제가 자세히 여쭤보니 찬물에 굵은 소금을 한 숟가락 넣어서 하루에 2~3번 헹궈요. 너무 짜서 그냥 빨리 뱉어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좋다는 것도 잘못하면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흔한 실수와 올바른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소금물의 농도와 온도를 잘못 조절하는 것입니다. 너무 짜게 타면 점막이 자극을 받아 입안이 더 마르고 구강 내 점막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침샘 기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자극에 더욱 민감합니다. 반대로 너무 연하게 타면 살균 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글을 해도 세균 억제 효과가 떨어집니다. 가장 적절한 농도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이나 찬물은 피하셔야 하고 체온에 가까운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의 흔한 오류는 입안만 헹구고 끝내는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목까지 닿았을 때 나타납니다. 그저 입안에서 몇 번 오물거리다 뱉는다면 이건 입안 청소일 뿐 인후부의 세균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가글을 할 땐 반드시 고개를 뒤로 살짝 젖히고 아하며 목까지 소금물이 닿게끔 30초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처음엔 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하시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목감기나 인후염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가글 후 관리의 중요성. 가글 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정연자 씨도 가글을 하자마자 찬물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글 후 최소 30분 정도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입안 점막이 회복하고 살균된 상태가 유지될 시간을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물로 양치를 대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 가글은 세균 억제와 산도 중화에 효과가 있지만 음식물 찌꺼기나 기름기를 제거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칫솔질을 하시고 이후에 가글을 덧붙이는 것이 이상적인 순서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효과 확인. 예전에 68세 박찬용 씨는 커피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면서도 충치가 자주 생겨 고민이셨습니다. 칫솔질은 성실히 하셨지만 단 음식을 좋아해 입안 산도가 높아지는 편이었죠.
이분께는 식사 30분 뒤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를 아주 살짝 넣은 가글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하셨지만 2달 후 치과 검진에서 충치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놀라셨습니다. 입안이 덜 끈적거리고 개운함이 오래가요. 커피 마신 후에도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잘만 사용하면 예방치료제가 되지만 방법이 틀리면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팁,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처음 가글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겐 하루 한 번으로 출발하시라고 권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자주 하려고 하면 금방 귀찮아지고 포기하기 십상이니까요. 처음엔 자기 전 한 번, 일주일쯤 지나면 아침에도 한 번, 그렇게 자연스럽게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소금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첨가물이 없는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핑크 솔트가 더 좋습니다. 정제 소금도 무방하지만 요오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은 경우에는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분명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실천하면 오히려 입안을 자극하거나 기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가글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그리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올바르게 쌓이면 그 결과는 5년, 10년 뒤에 분명히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침 기상 직후는 가글의 첫 번째 황금 시간입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이는 세균 번식의 최적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입 냄새가 심해지고 혀가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72세의 김정수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목이 아프고 입 냄새가 심해 고민이셨습니다. 이분은 양치를 꼼꼼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침 불쾌감이 지속되었죠. 그런데 아침 기상 직후 양치 전에 소금물 가글을 먼저 하는 습관을 들인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입 냄새가 심했는데 이제는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양치질도 더 효과적인 것 같고요. 이처럼 아침 기상 직후 가글은 밤새 번식한 세균을 제거하고 구강 환경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취침 전입니다. 잠들기 전 가글은 밤사이 세균 번식을 억제하는 예방책이 됩니다.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취침 전 소금물 가글은 이 취약한 시간 동안 입안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65세 박영희 씨는 밤에 자다가 입이 말라 자주 깨는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취침 전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입안이 덜 건조해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밤중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입안이 덜 불쾌해요. 그 외에도 특별한 상황에 따른 효과적인 타이밍이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음식물 섭취 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되기 쉽습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면 산성화된 상태에서 치아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30분 정도 기다린 후 양치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하면 pH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감기 초기 증상 시 목이 간지럽거나 따끔거리는 감기 초기 증상이 나타날 때 즉시 소금물 가글을 하면 바이러스 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하루 3에서 4회로 횟수를 늘려도 좋습니다. 먼지가 많은 환경에 노출된 후 공사장이나 황사가 심한 날 외출 후에는 호흡기에 먼지 입자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금물 가글을 하면 인후부에 쌓인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 후 알코올은 구강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고 세균 증식을 촉진합니다. 음주 후 소금물 가글은 이러한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타이밍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 이 2시간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권합니다. 이 두 번의 가글만으로도 구강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에 관해서는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효과적인 가글 습관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가장 흔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1. 소금물 가글은 감기를 완전히 치료한다. 진실 소금물 가글은 감기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지는 못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인후부의 바이러스 수를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여 증상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지만 이미 진행된 감기를 마법처럼 없애지는 못합니다. 오해 2. 소금물 가글로 양치질을 대체할 수 있다. 진실 소금물 가글은 양치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양치질은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의 플라크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며 이는 소금물 가글만으로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금물 가글은 양치질의 보완제로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해 3. 소금물은 치아를 손상시킨다. 진실 적절한 농도 0.9% 정도의 소금물은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강 내 pH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산성화로 인한 치아 손상을 예방합니다. 다만 너무 진한 농도의 소금물을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미세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4. 소금물 가글은 입냄새를 영구적으로 제거한다. 진실 소금물 가글은 일시적으로 입냄새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입냄새는 잇몸 질환, 충치 혹은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입냄새가 있다면 치과 의사나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해 5. 소금물 가글은 누구에게나 안전하다. 진실 소금물 가글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하지만 고혈압 환자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소금물을 삼키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강 내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구강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 6. 비싼 구강 청결제가 소금물보다 항상 효과적이다. 진실 비싼 구강 청결제가 항상 소금물보다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업용 구강 청결제에는 알코올이나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구강 점막을 자극하거나 구강 내 유익균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자연적이고 경제적인 대안으로 특히 일상적인 구강 관리에 있어서는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오해 7. 소금물 가글은 한 번만 해도 효과가 있다. 진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효과는 꾸준한 습관에서 나옵니다. 한 번의 가글로는 일시적인 효과만 볼 수 있으며 장기적인 구강 건강 개선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소금물 가글의 실제 효과와 한계를 이해한다면 이 간단한 습관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구강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습관입니다. 소금물 가글은 일상적인 구강 관리 외에도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특별한 상황별 소금물 가글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기와 인후염 상황에서의 활용. 감기나 인후염 초기에 소금물 가글은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가글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58세 이민호 씨는 매년 겨울마다 심한 인후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시작되면 2주 이상 지속되어 항생제까지 복용해야 했죠. 그런데 지난 겨울 목이 아프기 시작하자마자 이 시간마다 소금물 가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만에 통증이 줄었고 3일 후에는 거의 사라졌어요. 이전처럼 악화되지 않았죠. 감기 증상이 있을 때는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과 함께 레몬즙 몇 방울을 추가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면역 기능을 보조하고 상쾌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축농증 환자를 위한 방법.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 환자들은 종종 후비루 코에서 목으로 흘러내리는 분비물로 인한 불편함을 겪습니다. 이런 경우 소금물 가글은 후비루를 씻어내고 인후부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5세 김미영 씨는 만성 비염으로 10년 넘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 뒤로 분비물이 넘어가 불쾌감이 심했죠. 아침마다 소금물 가글을 하기 시작했더니 후비루로 인한 목의 불쾌감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제는 아침에 훨씬 편안하게 일어납니다. 비염 환자의 경우 가글과 함께 소금물로 비강세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단, 비강세척용 소금물은 반드시 끓여서 식힌 물을 사용하고 전용 세척기를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강 수술 후 관리. 발치나 임플란트 등 구강 수술 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소금물 가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히 농도와 방법에 주의해야 합니다. 67세 박상철 씨는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금물 가글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 부위를 직접 칫솔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금물 가글은 부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치과에서 소금물 가글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수술 부위가 빨리 아물었고 염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구강 수술 후에는 일반적으로 미지근한 소금물을 사용하되 너무 세게 가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입을 헹구듯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취 입냄새 관리. 만성적인 구취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소금물 가글은 특히 유용합니다. 입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혀 뒷부분에 쌓이는 세균막인데 소금물은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2세 최준호 씨는 만성 구취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 봤지만 효과가 일시적이었죠.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면서 혀 클리너로 혀도 함께 닦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차릴 정도로 입냄새가 줄었습니다. 구취 관리를 위해서는 가글 후 혀 클리닝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소금물로 가글한 후 혀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혀를 부드럽게 닦아내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성 구내염 관리. 스트레스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구내염 입안 염증, 궤양이 생겼을 때도 소금물 가글이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은 염증을 완화하고 상처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35세 정소영 씨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마다 입안에 염증이 생겨 고생했습니다. 구내염이 생기면 하루 3에서 4번 소금물 가글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통증이 줄어들고 회복 속도도 빨라진 것 같아요. 구내염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가글보다 약간 더 진한 농도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3 티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진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다양한 특수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농도나 횟수를 조절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단,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물 가글의 진정한 가치는 장기적인 실천에서 나타납니다. 일시적인 효과를 넘어 꾸준히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기적 효과와 이를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적 실천의 놀라운 효과. 소금물 가글을 5년 이상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에게서 관찰된 장기적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감기 및 호흡기 감염 빈도 감소. 정기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간 감기 발병 횟수가 평균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치과 방문 횟수 감소. 충치와 잇몸 질환의 발생률이 낮아져 치과 치료를 위한 방문 횟수가 줄었습니다. 구강 건강지표 개선. 치석 형성이 줄고 잇몸 출혈이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구강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약물 의존도 감소. 감기약, 목 스프레이, 진통제 등의 사용 빈도가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구강 및 호흡기 건강 개선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79세 이순자 할머니는 15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소금물 가글을 해오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내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틀니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내 이가 거의 다 있어요. 치과 의사가 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잇몸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비결을 물어서 소금물 가글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놀라더라고요. 이처럼 소금물 가글의 효과는 단기적인 증상 완화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구강 및 호흡기 건강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을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방법. 아무리 좋은 습관도 지속하기 어려우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금물 가글을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시각적 리마인더 활용하기. 욕실 거울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거나 양치용품 옆에 소금통을 두어 자연스럽게 기억나게 합니다. 기존 습관에 연결하기. 양치질 후 바로 가글하는 습관을 들이면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기. 일주일치 소금물을 미리 만들어 작은 병에 담아두면 매번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냉장 보관하고 3일 이내에 사용하세요. 여행용 키트 준비하기. 작은 용기에 소금을 담아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습관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서로 리마인더가 되어주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효과 기록하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한 후 구강 건강이나 감기 빈도의 변화를 기록해두면 그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알람 설정하기. 처음 습관을 들릴 때는 휴대폰 알람을 설정해 리마인더로 활용합니다. 63세 김영수 씨는 이런 방법으로 소금물 가글을 생활화했습니다. 처음엔 자꾸 잊어버려서 화장실 거울에 소금물 가글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자동으로 손이 가요. 양치 후에 가글하는 게 몸에 밴 거죠. 가족 건강을 위한 소금물 가글 문화 만들기. 소금물 가글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개인의 습관을 넘어 가족 전체의 건강 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가르치면 평생의 건강 자산이 됩니다. 42세 박지영 씨는 세 자녀와 함께 소금물 가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엔 싫어했지만 게임처럼 만들어서 함께 했어요. 누가 더 오래 가글하나 같은 식으로요. 이제는 아이들이 서로 리마인더가 되어줍니다. 특히 막내가 감기에 자주 걸렸는데 가글을 시작한 후로는 확실히 빈도가 줄었어요. 어린이들에게는 약간 더 연하게 물 한 컵에 소금 4분의 1 티스푼 만들어주고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 습관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장기적 건강관리의 관점에서 본 소금물 가글.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구강관리를 넘어 예방의학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항상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75세 장민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아플 때만 병원에 갔어. 그런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지. 병원에 덜 가는 방법은 아예 병이 나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걸. 소금물 가글은 내가 하는 작은 예방의학이야. 돈도 얼마 안 들고 시간도 얼마 안 걸리지만 그 효과는 정말 크다고. 이처럼 소금물 가글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이는 단돈 몇백 원으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소금물 가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몇 개월, 몇 년 후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 효과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모양 알람 버튼을 눌러 전체 알림으로 설정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나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